9월 4일 목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제적 288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안에 서명했던 161명보다 18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자고 찬성 표결을 독려하면서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 상당수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의결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임 판사는 법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임 판사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날 예정인 이달 말까지 헌재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기록이 많지 않아 이달 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으면서 판사 윤리 규정을 바로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아 헌재의 판단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고 퇴직자인 임 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니 탄핵안이 각하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독대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명할 당시 대화입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녹음 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현실성이 있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이고 사표를 수리해버려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돼 3년째 재판에서 배제된 채 명목상 법관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처럼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녹음을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당초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가 아닌 시점의 사직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반려하는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춘천에 9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내려 쌓인 눈의 양은 북춘천이 8.9cm로 가장 많았고 화천 6.8cm, 철원 6.5cm, 인제 5.8c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요 도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근길 차량들이 빙판길 운행으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지각을 면치 못한 직장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춘천 도심 지역 도로가 제대로 제설이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 춘천시는 단기 폭설과 면 지역 제설 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폭설이 내린 데다 새벽 6시부터 제설 차량을 면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이
도심 교통 대란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어젯밤 9시부터 제설에 나서 새벽에 도심 제설 작업을 한 뒤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설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철원과 강릉, 원주와 횡성 등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철원 213번 확진 환자의 경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강릉의 147번 확진자는 한 집 한 사람 검사 받기를 통해 확진된 사례입니다. 횡성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코호트 격리 명령이 내려진 횡성 대성병원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주에서도 주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1,72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강원도 내 첫 접종은 빨라야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1,600명은 이르면 이달 말 의료기관 자체 접종 등을 통해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6,000명에 대한 방문 접종도 이달 말이나 3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3월 말 춘천과 원주, 강릉 중 접종센터 한 곳을 먼저 열어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나머지 17개 시군 접종센터에서 일반 성인에 대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자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철원과 원주, 횡성에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의 많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언제든지 도내 가금 농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만큼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양양 남대천을 시작으로 춘천과 원주, 영월에서 9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현재 철원 15건, 춘천과 영월에서 1건씩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4차 산업과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인 8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국비보다 7,850억 원이 증액된 8조 원대의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과 영월 삼척 고속도로,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등 14개입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전경인건설본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군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재논의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고 있어 입지선정위 해산과 송전선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피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서면 오월리, 덕두원리, 당림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피사체 10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신부급과 사북면, 북산면, 서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 농가로 유입될 우려가 큰 만큼 분뇨 공동처리장에 농장 초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에서 확인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51건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 화훼 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해 도내 꽃 10만 송이 구매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동참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해 도내산 꽃 10만 송이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부분의 졸업식과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화훼 농가와 꽃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만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2.13포인트 하락한 3,087.55포인트로 코스닥은 6.11포인트 내린 964.5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조 4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린 종목이 더 많았던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에 반도체 대표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실적 부진 소식에 영진약품이 4%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상장 후 상한가를 기록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가 언론을 통해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주산업 성장 기대감에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3%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11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네, 눈이 그치고 반짝 차가웠던 하루였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이 높아지겠고요. 주말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하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도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되고요. 주말쯤에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몹시 건조한데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대구가 영하 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9도, 강릉과 부산이 1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B급 라디오 보라보라를 보내드립니다. 태어난 지 3개월, 하모아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인우사. 아이는 굶주림에 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후원문의 1800-1723. 전 세계 1700만 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000원의 관심이면 아이들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영양식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3 굿네이버스.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할 때 마스크 착용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You know it's tru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ou made me feel so safe right when you told me you were mine. But I'm too late. I can't undo my mistakes. The time's run out and I'm there. I hear he had cancer. I hear he have yellow fever. Something in his bladder.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리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효과 저희는 사랑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글로벌 MC가 되고 본 제간적인 엘리펀트입니다. 이야. 왜 웃어 근데? 너무 웃겼어. 아니 정초부터 왜 이렇게 정말 별로였어. 왜? 내 쌤대로 난 저리 갔는데 왜? 하지마, 비호감이야. 비호감이요? 펀디 형은 주변에 진짜 절친들이 많잖아. 인맥이 많잖아. 그쵸, 친하게 지내는 대인관계가 그래도 나름 좋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형의 인성에 비해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 진짜 내가 당신이 나의 인성을 논하는 거예요. 아니 공감합니다. 아니 출연 안 하셨어요. 공감하시니 감독님 공감하시는데 오늘 또 엄청난 게스트를 좀 모셨다고. 오늘 좀 많이 좀 오랜만에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많이 되고 오늘은요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글로벌 절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보라보라를 찾은 특급 게스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의 보호를 받는 땅 네팔에서 온 느립이라고 합니다. 네, 강릉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전용태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펀디 형 지인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잘 일단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전용태 감독님은 저희 크루 뮤직비디오를 또 작년에 지난해 만들어 주셨고. 흥이 넘쳐, 신이 넘쳐, 맞아떨어지는 흥겨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세 명이 이번에 이제 지난해 문화도시 강릉 홍보곡을 이제 곡을 만들고 저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출연도 하고. Excuse me, I'm 초행길. You know 서부시장? 서부시장이요? 시남이 따라오세요. 글로벌 그리고 또 연출하고 이제. 그 감독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던데 진짜. 네, 칭찬이죠. 진짜. 정말 저희 다 같이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전용태 감독님이지만 저희에겐 쩐티. 쩐티요? 쩐? 왜요? 그냥 약자. 그냥. 제가 이제 SNS의 아이디가 T 드래곤이거든요. T 드래곤. 용태. G 드래곤 아니고. 돈 없는 T 드래곤. T 드래곤. 돈 없어서 쩐티. 네, 장명가. 네, 그리고 이제 드립은 진짜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소주방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이 사실은 강릉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하면 거기서 진짜 그분이 한 30년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명절 때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오시고 강릉을 떠났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아지트 같은 곳이군요. 네, 거기서 무려 3년?
일하는 지가 3년 됐어요. 네, 3년째 근무 중인. 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갔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친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자주 보니까. 자, 그만큼 자주 가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야? 아니. 꼭 그러진 않는데 사실 들립이랑은 편하게 말을 놓은지는 이번에 영상 문화도시 강릉 제가 이제 다리 역할을 했죠. 뭘 다리 역할을 해? 그래서 다리 얘기하고. 그래서 다리라고. 그럼 딜리 씨는 지금 네팔에서 오신 지 한국에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지가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TV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외국인분들이 한국말 잘하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뭐 비법이 있어요? 뭐 공부를 아니면 하시나? 아니면 어떻게 뭐 너무 똑똑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자체가 막 똑똑해서 이런 거는 거의 뭐 영화 배우 느낌의 연기잖아요 지금. 아니 언제 깜짝 놀라냐면 이제 그 영상 이제 같이 찍으려고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땅에 떨군 거야.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네팔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만약에 지금 펀디 형이 저런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네팔에서는? 네팔에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한국에 온 지가 4년 됐잖아요. 네. 학교 가면은 한국말 써야 되고 네. 알바하면은 한국말 써야 되고 또 잠을 잘 수 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팔어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네팔말 잊어버려요. 아 그냥 한국인이 된 거예요? 네. 한국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말을 자주 한국어를 쓰니까 네팔 말은 좀 자신이 가족분들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만 좀 하는데 네. 아니 그때는 써야죠. 그러니까 그때만 쓰시는 거예요? 네. 한국어 공부를 뭐 따로 어떻게 했어요? 좀 초반에는 어떻게 뭐? 저 한글도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네, 4년 전에 왔는데 일단은 어학당 영수로 들어왔다가 2년 동안은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광 경영과로 들어갔어요. 아,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학생이에요. 자,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전용태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네, 이번에 뭐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문화도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그 펀디 씨가 곡 작업을 또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3명이 다 같이 작업을 해서 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네, 우리끼리 말이지만은 있는 영혼 없는 영혼 다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런 곡인데 어쨌든 간에 완성됐으니. 네, 완성됐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피부가 이렇게 팍 삭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니 근데 되게 미남이세요? 훈남이시고. 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네네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모두 다 같이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문화도시 강릉 홍보곡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엘리펀디 앤 MC 수 피처링한 모두 다 같이. 어림잡게 쾌적하게 재미있게 시나미가 구비 펼쳐진 백두대간 미세먼지 막아주고 구비 흐른 물이 바다가 되어 생명을 품어주는 곳 주위에는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온정이 언제나 넘쳐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점 도심에는 푸른 숲을 바다에는 푸른 빛을 한가득 채워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현재와 과거 공존하는 도시경과 아름답게 쾌적하게 재미있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쾌적하게 재미있게 안전하게 둘다같이 문화도시 만들어가요 모두 같이 오늘은 국경 없는 우정 글로벌 절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보면은 지금 감독님의 이미지가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감독님이 근데 사실 기획부터 연출까지 직접 다 하고 계시고 정말 유명하신 감독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는지.
지금 뭐 제가 이제 일단은 영상 쪽 일을 2011년부터 이제 올해 10년째거든요. 10년째인데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서울에서 외주 일을 좀 받아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9년째 하고 있는데 그 외주 일을 받아서 하는 거는 이제 촬영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많이는 못 도와주고 그런 어떤 편집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뭐 정부 행사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셀럽 연예인들에 관련된 거, 네 그리고 뭐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거나 뭐 하여튼 뭐 제가 10년 정도 외주일을 만든 게 지금 한 3,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걸 다 영상에 예, 뭐 다단계 영상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아니 진짜로 너무 뭐 이런 것까지 했어 할 정도로 예, 진짜 뭐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일은 외주일고 먹고 살려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2018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좀 밖에 나와서 내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번디 씨가 있는 그 205 레코즈라는 그런 곡도 이제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뭐 뮤직비디오 또 뭐 문화도시에 관련된 그런 것들 예, 또 뭐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비대면 시대에서 시대다 보니까 최근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강원도와 관련된 그런 기관 협력들의 그 농식품에 관련된 기획전 같은 것도 한 5회 정도 기획 참여했습니다. 예. 굉장히 트렌디하시고 또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되게 진짜 또 멋진 감독님 같으십니다. 안 보고 제가 얘기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또 이렇게 옆에서 전문적인 얘기를 또 하시니까 어때요, 좀? 또 딱 감독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뭐 좋습니다. 아니 원고에 없으면 좀 약간 자신 없게 하는데. 영혼이 없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좀? 아니 진짜 멋져요. 근데 일하는 과정에서는 아까까지는 그냥 농담이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전문가 프로페셔널 느낌이 무섭진 않았어요? 일하면서 같이? 아니 무섭지는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해야 무서운지 화가 난지 아니면 뭘 원하는지 아는데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맨날 진짜 이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때 문화도시 그 강릉 그 영상 찍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외국인 있으면 우리 멀뚱멀뚱 서 있으면 뭘 해라.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우리 다 가만히 있어. 그럼 와서 혼자 뭐 가만히 있다가 춤춰. 자 이게 정확히는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는 번디 씨 채널에 가면은 메이킹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디렉션을 주거든요. 자 웃어, 자 뛰어. 와 그것도 얼마나 전략적이냐면 자기가 코멘트 한 것만 메이킹 영상에 해놓은 거야.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사기꾼. 와 진짜 편집 얘기만 들으면 약간 사기꾼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편집이 뭡니까? 마술 같은 거죠. 그런 게 편집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용태 감독님이 진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사실 뭐 이런 거를 또 거기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B급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B급 감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처음에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냥 이 사람 자체가 B급이구나. 잘라라, 따라라 이런 거 감성이. 아니 왜 진짜로 그거를 계속 그 작품이나 이런 거를 컨텐츠를 만들 때 그걸 녹여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거잖아요. 네, 진짜 기발해요. 딱 써있는 혹시 실례지만 결혼은? 네, 미혼입니다. 미혼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저기 한다. 네. 뭐 능력되고 인물되고 갔다 온 적 없고요. 그냥. 생. 아예 생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성분을 못 만나. 남은 이제 뭐 인생이 이제 길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립 씨도 거기 뭐 우정 출연했다고 그러던데요? 이번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인생의 저음으로 뭐 용태 형님 덕분에 나왔는데 촬영했는데 진짜 기뻤어요. 진짜 좋았어요. 네. 근데 형이 뭐 진짜 좋은 분은 저는 뭐 연기 실력도 안 되고 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게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는 뭐 잘하고 있어, 뭐 용기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또 이렇게 뭐 용기가 생기고 또 잘못해도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실수가 되고 잘못이 되는데 앞으로 더 해내고 가야 되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현장에서는 용기 내라 이러고 이제 가게 와서 잘라라, 잘라라 이렇게 뭘 알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라인 라밖에 없어요. 뭐 해라, 뭐 그만해라. 괜찮네요. 아니, 진짜 대단했던 게 그때 영상 찍으려고 이제 다 이제 촬영을 이제 한번 하고 있는데 이제 그